7화에서는 또 다른 이무기, 비비가 등장하고 비비 또한 여리에게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리의 맑은 영혼과 큰 그릇의 실력을 느끼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상을 경험하게 되죠.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비비를 보며 강철의 유치한 질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또 다른 존재, 최원우가 있었습니다. 6화 마지막 장면에서 최원우의 수상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조정과 멀어진 듯 낙향해 있었지만 여전히 살인들을 좌우하는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는 최원우. 어쩌면 풍산을 조종하는 진짜 빌런이 바로 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코믹 멜로 액션 퇴마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유일무이한 판타지 사극 귀궁 7화 지금 시작합니다. 옥반지로 시작된 여리와 강철의 인연은 점점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슬픔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화에서는 이들의 감정선이 무르익는 동시에 각 인물의 진짜 목적과 저마다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리는 팔척귀를 마주하기 위해 할머니 넙덕에게 물려받은 무구를 손에 쥐고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죠. 팔척귀는 인간의 한이 쌓이고 쌓여 왕가를 집어삼키려는 존재. 여리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존재와 싸우던 강철은 결국 큰 부상을 입고 담수 속에 몸을 담근 채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에겐 야광주도 있고 할머니가 주신 무구도 있으니 당장 싸워도 될 줄 알았나봐 하며 미안해해하는 여리에게 강철은 물어봅니다. 내 제자가 되는 걸 그만둘 테냐? 그러나 여리는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널 원망했던 감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너는 나를 지켜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걸 안다면서요. 이 장면은 단순한 사과나 고백이 아닙니다. 신령과 몸주, 인간과 이무기, 사랑과 책임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응축된 순간이었죠. 서로를 향한 감정은 깊어지고 있지만 이 감정이 오히려 두 사람의 발목을 잡는 운명의 족쇄로 변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또한 다른 이무기, 비비가 등장합니다. 강철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들켜 승천에 실패하고 인간을 혐오하게 된 비비. 그는 강철의 유일한 혈육이자 가장 친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비는 승천을 위해 죄악과 탐욕으로 배떼지가 그득한 환갑 넘은 양반 100명의 혼을 잡아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철은 왜 그동안 쉬운 방법을 놔두고 여리만을 바라보며 13년의 세월 동안 견딘 걸까요? 비비는 강철이 여리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인간 몸을 지키고 팔척귀와 싸운다고. 강철은 비비의 비웃음 속에서도 여리만을 바라보지만 감정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앞으로 비비 또한 여리에게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리의 맑은 영혼과 큰 그릇의 실력을 느끼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를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철처럼 그녀에게 점점 빠져드는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최인선입니다. 그녀는 조정의 거두 최원우의 딸로 금지옥엽 귀하게 자랐지만 병으로 죽어가던 것을 1화에서 여리가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리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검서관이었던 윤갑강철의 전신을 착각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선은 이제 강철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섭니다. 강철은 인선의 순수한 감정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여리는 그런 강철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강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철 역시 여리와 비비가 묘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질투심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강철의 유치한 질투는 날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사각관계 속에서 강철과 여리의 질투심은 우리에게 큰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강철, 여리, 비비 그리고 최인선이라는 사각관계는 승천과 희생이라는 신적 차원의 딜레마와 맞물려 더욱 치명적인 전개가 예상됩니다. 지난 6화에서 팔척귀를 불러내려는 풍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는 중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중의 원자를 팔척귀의 새로운 먹이로 선택합니다. 풍산은 궐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중전의 베개 속에 해골을 숨겨 악몽을 유도했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으로 인해 중전은 매일 밤 귀신에 시달리며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편 여리는 신령의 거울명두를 통해 중전을 괴롭히는 악귀가 수살귀임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악귀를 뒤쫓던 도중 여리는 살을 당하게 되고 병상에 쓰러져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수살귀의 저주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 그 귀신을 직접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면 여리는 죽게 됩니다. 왕 이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중전을 위협한 해골과 부적의 배후를 파헤치며 궁녀들을 신문하고 대비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왕은 여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 준비를 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강철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또 다른 존재, 최원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조정과 멀어진 듯 낙향해 있었지만 여전히 살인들을 좌우하는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왕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 그를 끌어들이려 애쓰지만 최원우는 철저히 가문 중심의 전략가였죠. 어쩌면 풍산을 조종한 진짜 빌런이 바로 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는 최원우. 하지만 풍산의 폭주, 왕실의 몰락, 여리의 위기, 이 모든 시점은 그의 침묵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에서는 최후의 선택을 앞둔 데비, 비비의 등장으로 점점 더 마음이 깊어지는 강철, 죽음의 문턱에 선 여리, 그리고 흑막이 드러나려는 풍산과 최원우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귀신보다 빨리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 만나요. 인생 드라마였습니다.